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외교가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번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모입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 지구 전쟁, 2년 반 동안 지속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3대 분쟁 현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미래 정상회의 등 공식 부대 행사와 각국 정상 간 양자회담 등이 열립니다. 고위급 주간을 앞두고 22일에 열렸던 미래 정상회의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미래를 위한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협약에는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과 다자주의 외교 증진에 관한 행동 강령 등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의 혹평 보고서 여파에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하반기 주도주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위, 2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고점 대비 28%, 35%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 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에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 미국에서 성장주로 반도체주가 주도할 수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 반도체의 이익 비중 상승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L&B가 흑자 전환을 위해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비수익 사업부를 과감히 정리하고 본업인 와인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L&B는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가 지난해 9월 겸직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수익성 개선 및 본업인 주류 유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매장인 와인앤모어의 고급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확보를 위해서 처음으로 와인앤모어 멤버십 서비스도 론칭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정보기술 제품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메모리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던 인공지능 투자 수요도 주춤해져서 다운사이클 진입에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메모리 풍향기로 불리고 있는 마이크론은 그동안 업황 침체로 적자에 시달리다가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론의 1번 실적을 통해서 범용 디램, 낸드 플래시 시장 침체 우려의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빅컷 결정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잠시 숨고르는 모습을 들어갔습니다. 더불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 또한 좀 주목해 볼 만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가 좀 약하게 나오게 된다면 빅컷 다시 한번 단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후에 좀 다시 한번 CME 패드워치상 살펴봤을 때는 50% 인하 확률을 50%까지 올라온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좀 발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풍향계다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빅컷에 대한 효과가 조금 늦게나마 발휘를 하긴 했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효과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기대만큼의 상승률을 보이지 못했고요. 개장과 함께 8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2,6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 상승세를 보여줬긴 했지만 750선을 코앞에 두고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투탑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의 하락폭을 채 메꾸지 못한 채로 또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춤했었던 국내 방산주 주가가 수출 실적에 힘입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에 천궁2를 수출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20일 오전에 장중 한때 5%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른바 방산 빅3라고 불리고 있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현재 거래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유한양행이 15%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2%까지 고점을 높여가면서 1년 중 최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고요. 일단 유한양행은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HIV 치료제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주가에 호재로 미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고 다시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일정상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을 종료하는 일정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주가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BD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 19.12%나 됩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목은 추가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자, IMBDX 같은 경우 좀 보자면 우선 가장 중요했었던 게 그 생물보안법 미국 통과 이슈가 가장 주요였죠. 거기에 이제 뭐 캔서 파일드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확실한 것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경직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106만 원입니다. 역시나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나왔었다가 급반등하면서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주를 이루는 시장에 좀 살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 이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삼성전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선물, 국내 증시 지수의 선물을 가지고 투자를 놓고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건드리면서 수익을 거두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바닥은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더더욱더 투자자들은 IT 쪽보다 뭐 다른 제조업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좀 단기 바닥에 따른 수혜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1차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2만 원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차로는 제가 22,000원 설정을 해드렸는데 우선 1차로 만족하신 분들도 괜찮을 거고요. 아직은 바닥이 조금 됐고 반등의 첫 시작이라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면 22,000원 돌파도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돌파가 더 나온다면은 22,000원대 위로 종가로 마감이 좀 된다면 위로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열리게 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상장했었던 때 고점으로 갔었던 시점 자체가 3만 원대 중반 후반대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가격대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지만 이제 당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22,000원의 1차적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좀 움직여주면서
터지는 모습이 지난 목요일 날 나왔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탈 없이 버티는 모습, 작게나마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 안 빠졌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이에 따라서 기대를 갖고 본다면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을 할 필요가 있고 2,500까지는 조금 더 보자. 다만 이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잡아드리자면 굳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제 손절가는 16,7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잡아드리긴 했지만 혹시 18,500원대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하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2차 목표가 22,000원 이상까지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차 목표가 도달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8,5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수익은 반드시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22,000원 선이 뚫리게 된다면 상방 룸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시간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한국석유, HLB 테라퓨틱스 자리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불거졌던 중동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운주랑 정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소식만 보더라도 현재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로 최대 규모로 격화하면서 전면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원래는 여러 종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의 시간의 움직임은 제가 우선 제외를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로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흥하해운, 대한해운, 흥구석유 등등의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한 이슈입니다. 자, 우선 흥하해운부터 보자면요. 차트 상황은 굉장히 이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확인하면서 큰 바닥이죠. 올리는 모습이 이렇게 완전 끝바닥입니다. 이렇게 포착이 좀 되면서 올라갈 채비를 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천천히 상승이 좀 나왔어요. 차트 완벽합니다. 이게 이제 큰 이슈는 중동 불안 이슈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동부 항구 있죠. 항구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 이슈도 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거기에 맞춰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같은 이슈를 통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6,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내척을 사우디 쪽에다가 양도를 한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간의 움직임이 나왔는데 두 종목 다 잘 보시면 크게 이제 대바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세울 채비를 하고 있어요. 공간이 두 종목 다 상당히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중동 리스크라고 하면은 해운주들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이 나올 거고요.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가볍게 2,500원대 이상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우선 1차로 2,500원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 상승이 나온다면은 3,000원 정도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중동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이 전쟁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어떤 날보다 지금 최근 들어 가장 조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황은 조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중심의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같이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석유 관련주입니다.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죠. 9%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5%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 종목 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자면요. 바닥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석유고요. 흥구석유 차트를 보시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특히나 이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차례 더 상승을 줬었던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또 그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사람들 이거 더 가겠구나라는 인식이 또 생기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게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일전처럼 이게 전고점 자체가 계속 높아졌던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자리요? 흥구석유는 18,000원부터 2만 원 사이에 어떻게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노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지난주 내내 정오의 템베거 때 계속 이제 석유,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 보세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짚어드렸었던 게 흥구석유, 한국석유, 흥하이온을 계속 짚어드렸죠. 세 종목을 일주일 내내 짚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흐름 또 나올 겁니다.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를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네,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역시나 이 종목은 어디일까요? 2만 원대부터 2만 2천 원 정도 사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에서 많게는 20% 사이 정도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자, 오늘 움직임이 나올 거고 추후로 헤즈볼라 쪽과 이스라엘 쪽에 이제 리스크가 격화된다면 싸움 자체가 격화된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전에 우리가 알았었던 이스라엘과 중동 쪽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더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좀 잘 붙어준다면 아직 거래량들이 안 붙었어요.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국석유 예를 들자면 거래량 보세요.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일전의 거래량들 보세요. 네, 이런 거래량인데요. 이제 여기 시작했습니다. 네, 움직임 자체가 아직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시고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LB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좀 되는데 이 시간으로 좀 움직였어요. 혼자 움직이긴 했거든요. HLB 가남 실량이죠. 리버사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에 따른 움직임이긴 하지만 딱히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오늘은 이쪽 중동 전쟁 리스크 관련주들이 가장 핫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중동 갈등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간 외에서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일단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은 미국의 동부 항구에서 50년 만에 대규모 파업 이슈로 인해서 그 영향까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전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개장 후에도 이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과연 이제 개장 후에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거래량이 급등했었던, 지난주에 거래량 급등했었던 종목을 잠깐 체크해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유한양행입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이슈를 좀 받았는데, 오늘 출발 자체가 약간 밀릴 수도 있겠죠. 원체 급등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1,000억 원 규모의 HIV 치료제 공급 이슈도 있고 원료 공급, 그 다음에 신약 렉나자 이슈가 있죠. 이에 따라서 주가 부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외인의 매수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나와줘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디냐면 전에 이제 큰 양봉이 나왔었던 구간들 아니면은 여기 자리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만 원짜리 이탈은 좀 위험할 거고 2차로 14만 5천 원 정도의 부분 자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여기만 좀 지키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GS 글로벌도 있을 수 있고, 화성 밸브도 마찬가지 종목이고, 한선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 세 종목이죠. 화성 밸브, 한선 엔지니어링, GS 글로벌. 이 종목 세 개가 대한거래 이슈 있잖아요. 이게 24일인가 25일인가, 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한번 움직임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었고, 이미 그 전에도 나왔었지만, 한 번 더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글로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 화성 밸브도 괜찮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번 주에 한 번은 움직임이 예측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끝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대한고래 이슈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잘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 좀. 네, 이렇게 GS 글로벌과 유한양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IV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 더불어서 이 렉나자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님이 설정해준 구간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일에 이제 2차 전략회의가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접근까지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도 과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한번 원픽 종목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픽 종목은 일단은 유한양행, GS 글로벌 이쪽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탑픽주는 또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 탑픽주 볼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문제가 생겼었네요. 자, 오늘 탑픽주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를 좀 주목해서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한 테마일 겁니다. 그 테마에서 중심에 있는 게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유 이렇게 세 개 보셔야 된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어요. 네, 가장 중요하고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차트적인 움직임이 좀 안정권에 있어서 매수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비컷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의 삐삐 폭발 이슈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거, 이게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세계 전체적인 원유 감소가 재고 감소에 따라서 아마도 다시 한번 재고 확충을 위해서 또 유가를 좀 매입하는 모습들, 채우는 모습들, 그에 따른 국제유가의 반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크게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우선은 중동 전쟁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사실 한국석유의 실적 측면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테마성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매출도 이제 올해 보면 작년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 7천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측면도 작년보다 양호한 영업이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줄 것이고요. 요즘에 투자자들은 어떤 특징 있는 테마를 찾고 있는데, 지난주는 약간 재미가 없었지만 이번 주는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네, 이쪽 중동 전쟁 관련된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람들이 자금이 더 몰릴 거다. 대형주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금이 이쪽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움직임 더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설정해 드리자면 매수가는 17,500원에서 18,500원 사이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우선 2만 원 잡습니다. 2만 원 잡고 대응을 할 거고, 만약에 2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갈 때 4만 원까지 여유를 2만 4천 원까지 보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만 4천 원부터도 약간 조금 불안해지는 게 뭐냐면 전고점 자리가 딱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우선 제가 2만 원 보는데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가 가장 합리적인 수익권일 겁니다. 그래서 2만 원부터 해서 2만 2천 원 사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사실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중동 전쟁이 격화된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갔는데 2만 원대 위로 올라가고 잘 빠지질 않아.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긴 하지만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붙어. 예를 들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지난 언제일까요?
8월 2일 같은 경우가 이제 1,500만 주가 나왔어요. 오늘 1,500만 주. 네. 많이 나왔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주 이상이 터져주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서 안 빠진다 하면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지지부진한다거나 뭐 중동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격화되지 않고 뭔가 또 흐지부지한다 그러면은 빠르게 2만 원대 이상에서 나와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한 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해서 참고하셔서요. 좋은 수익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한국석유 살펴봤습니다. 일단 중동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부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함께 좀 시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국석유 추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로는 16,7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간 글로벌 증시 브리핑 우리 팀장님과 함께 살펴볼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연휴 끝나고 돌아왔을 때 B컷 단행이라는 일단 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이게 좀 증시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지켜볼 시장 이슈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좀 하루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B컷 랠리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성이 없는 상황들. 그런데 FOMC 이전에 엔달러가 140 전후에서 움직였다면 그 다음에는 143 정도로 움직였지만 달러 인덱스는 크게 변동성이 없었다. 그 뜻은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지금 어차피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건데 11월 혹은 12월 이후에 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또 11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시장에서 영향 크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하루 늦게 B컷에 대한 랠리가 나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데이터 자체도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뭐 BOJ라든지 FOMC 같은 대형 이벤트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입부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에서는 생각해야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좀 이런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들
것들은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봐야 하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들이 파월을 비롯한 위원들의 연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월이 26일에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보우먼의 연설도 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빅컷을 할 때 대다수의 위원들이 빅컷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 그런데 보우먼 혼자만 25bp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왜 25bp를 주장을 했는지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매파로 알려진 월러이사조차도 지금 지표가 약할 때 더 공격적으로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우먼 혼자 25bp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배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가 일본 자민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27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좀 잠잠해진 상황들, 특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나오지 않아요. 이전에서 시장에 주목했던 일본 자민당 선거에 대한 부분들이 별 4개 정도를 줬다면 지금은 제 체감상으로는 별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주목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자민당 선거 이전까지에는 좀 말을 아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선거가 일정 부분에서 잘 치러지고 있고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과격한 발언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 혹은 엔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점들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자민당 선거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26일에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특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억지로 내리는, 그러니까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에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에 목표 주가도 굉장히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센티가 굉장히 약하고 되어 있는 상황들.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변곡점 요인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마이크론의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왜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섹터 최근 들어서 잘 힘내주고 있기는 해요. 힘내주고 있긴 하나 지금 외국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더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가이던스와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만약에 마이크론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잘 움직였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살짝 꺾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들, 물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알테오진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바이오 섹터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종목군들이 전주에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황제주가 갔고 52주 신고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그 외에 잘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박스권 내에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순환매가 돌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쪽에 대한 수급이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증시에서 어떤 섹터가 더 주력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로도 우리 증시의 24일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뭐 강원랜드라든지 금융주 혹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인덱스 펀드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 거기다가 또 24일에 금투세 관련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소, 특히 우리나라 투자를 또 이제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깎는 그런 요소가 저는 금투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또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금투세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V자 반등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다면 시장이 억울하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일정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일에 대왕고래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인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K국장의 특성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세론,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세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높긴 하나 저는 오히려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에 대한 분할 매도 자리이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부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전거래일의 GS 글로벌 쪽에 대해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도 염두를 해보면은 짧게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반드시 손절 라인을 끊어줄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지금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를 다 소화를 했나 싶었는데 다시 한 번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26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모건 스탠리 쪽의 반도체 리포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제시를 하면서 우리 이제 시장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 자체에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좀 다운 사이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정말 주가가 참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보셨을 때는 지금 우리 주가 반도체 쪽은 앞으로 업황 혹은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모건 스탠리가 그런 리포트를 냈다 해서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가 잘하나? 라고 싶을 수 있지만 과거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좀 목표 주가를 하향했을 때 오히려 그 다음 해에 최대 실적을 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건 스탠리가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의 논리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정도로만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거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PC라든지 모바일 쪽에 대해서 디램에 대한 재고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AI 서버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있기는 하나 그렇게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과하게 하향할 정도인가? 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HBM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AI 사이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MS가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원전을 다시 한번 또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뜻은 현재 대기업들이 AI 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고 있는 사이클인데 지금 과연 이들이 멈출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 HBM 자체가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수율이 잘 안 나오는데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과정들, 특히 점점 선단 고정이 되면 될수록 수율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 뒤, 2년 뒤 완판입니다. 그런데 왜 공급 과잉에 대한 내용들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저는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의 절대적인 가치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와 코멘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 자체가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75억 달러, EPS는 0.89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이던스와 코멘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과연 HBM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끌어들일 것인지 그리고 HBM 공급 과잉으로 인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저는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멘트 치는지 역시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그때의 수급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마이크론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저는 SK하이닉스가 대형주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는 특성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론이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쪽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좀 짚어봤습니다. 구글 CEO도 과소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점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일단은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투톱은 많이 내린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리하고
정리하고 또 시간 외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던 우리 중동 리스크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자 전쟁 일어난 이후에 가장 크게 지금 발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전면전 양상이다라는 키워드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개장하고 나면 뭐 정유주나 해운주가 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관련주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시외에서 어느 정도 움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장 초반에 너무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한 1분에서 3분 정도의 추이를 잘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운주들 역시 그리고 정유주들 역시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특히 금요일 장에서 수급들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 같은 경우가 현재 유가 자체가 낮은 수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는 해운주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해운주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10월 노조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SCFI 지수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운주들이 그동안 꺾였던 가장 큰 주요 요인이 SCFI 지수가 좀 현재 고점 대비했을 때 30% 정도가 빠진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다음 달 1일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가 굉장히 착착착착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특히 뭐 단체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파업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파업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보면은 우선 첫 번째 미국 쪽에서 물동량 굉장히 많은 쪽입니다. 특히 미국 전체 컨테이너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이 대목이에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혹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굉장히 다양한 소비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 기업들 대다수의 매출이 10월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해운주들이 살짝 눌린다 했을 때는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접근을 할 때는 STX 그린 로직스라든지 흥하해운 쪽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뭐 변동성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쪽이 STX 그린 로직스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좀 폼졸즈 느낌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접근하게 되었을 때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종목군에 한해서 압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동 리스크가 점점 더 심화가 되면서 지금 정유 그리고 해운주 쪽에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파업 예고가 있는 만큼 해운주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원전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도 정말 원전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콘스텔레이션과 MS의 계약, 이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난 미국 증시에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비롯한 원전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결국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망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폐원전을 살리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8년에 원전 1호기를 운전 재개할 예정인데 그동안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2019년에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정전에 대한 이슈도 나와주기도 하고 특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오늘도 굉장히 추웠는데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에너지를 계속해서 때워야 합니다. 따뜻해지기 위해서. 결국 이런 점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원전이 나아가는 방향 자체는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원전을 다시 살리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산업적인 성장 자체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체코 이슈가 나왔을 때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저는 지금 원전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로 봐야 하느냐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로 구분을 지었을 때는 후자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체코 같은 경우도 우선 협약 대상자이긴 하지만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 물론 지금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들이 끼어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지 네덜란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또 러블콜 혹은 기대를 갖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계속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는 콘스털레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곧 있으면 또 어닝 시즌 시작이 됩니다. 그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상반기 때 움직였던 수출주들이 가장 큰 요인이 결국 실적이 잘 나와서 수출주가 결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실적 혹은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온 쪽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조선이라든지 혹은 방산,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이 대표적으로 될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성향 맞는 분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단기 성향 말고 2년 정도 또 천천히 끌고 갈 수 있으실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저는 여전히 조선 쪽에 대한 P와 Q의 성장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특히 Q단을 보게 되었을 때 하반기에는 카타르라든지 LNG선에 대한 대규모 수주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받고 Q단에서도 함께 성장할 여지가 크게 남아있다는 점들, P를 보게 되었을 때도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는 국면에 있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고부가 같이 선박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종목을 꼽게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방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 쪽에 대해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템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LIG 넥스원이 좀 덜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거래일에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은 LIG 넥스원의 이라크 수주였어요. 그런데 이 모멘텀을 온전히 주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적 대비한 섹터까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포커스온 내용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죠. 해운주 주목해 보시고요.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수출 잘 나오는 조선, 방산, 화장품 등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부터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특별한 경제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서 그 내용에 대해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유한양행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얀센과의 차세대 EGFR, 즉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표적 항암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소식에도 20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날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스의 자회사인 얀센과 4세대 EGFR 표적 항암 치료제인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 공동 연구 개발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체결된 기술 이전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유한양행이 받을 수 있는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도 당초 12억 500만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종가 기준 15% 오른 14만 5,4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개발 중단과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 감소에도 주가가 급등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만으로도 기존 약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시장성이 축소됐기 때문이죠. 당초 두 회사는 레이저티닙과 오시머티닙 등 3세대 EGFR 변이 표적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짜뒀습니다. 오시머티닙은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표적 항암제 타그리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EGFR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암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EGFR 변이에 대응하는 약이 3세대 EGFR 변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3세대 EGFR 변이 표적 항암제의 문제는 EGFR 변이가 한 번 더 일어날 경우 3세대 약물로는 치료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제약업계는 이렇게 한 번 더 EGFR의 변이가 일어나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4세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얀센 또한 지난 2018년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2차 변이 대응 필요성을 인식해 리브리반트와의 병역요법과 새로운 4세대 치료제 개발을 향후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최근 미국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두 회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근 얀센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마 병역요법에서 EGFR 저항성 돌연변이가 생긴 환자는 0.9%로 오시머티닙 단독요법군의 7.9%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결과는 두 회사의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양사는 굳이 4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확보했고요. 기존 1, 2세대 표적 항암제 혹은 오시머티닙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2차 돌연변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지만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이 글로벌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면서 환자군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이번 4세대 표적 항암제 추가 개발 중단 결정이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마 병역요법의 향후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양사가 4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 대신 향후 병역요법 적응증을 확장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요. 이에 유한양행 관계자는 연구 종료 이후에도 국내에서 렉나자의 후속 약물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의약품과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렉나자와 안티프라민, 비콤C, 듀오웰, 코포시럽 등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 갈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불확실성 속에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됐지만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3.6%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고요. 영업이익은 연구 개발비와 판매비의 증가 등으로 61.7%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를 기록했는데요. 또 유한양행은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 치료제, 원료 의약품, IPI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API는 완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들어가는 원료를 말하는데요. 이는 유한양행 지난해 매출액의 5.79%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9월 30일까지로 공시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약사들의 블루 오션으로 떠오른 부분에 수혜도 톡톡히 얻을 전망입니다. JP모건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50%씩 급성장해 오는 2030년 1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당초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 제제를 비만 치료제로 개발한 것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일리, 젯바운드가 약 9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위고비는 다음 달 중순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역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 바 있네요. 네, 호재에 호재가 겹친 격으로 최근 바이오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건 빅컷의 영향이 큽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비용이 줄고 경영 부담도 낮아지죠.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생물보안법이 지난 9일 하원을 통과한 것도 국내 바이오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자국 바이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내 유전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제정이 됐습니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면 외국인도 금요일장 순매수 2위 종목으로 유한양행을 선택했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해서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와이드 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키움과 미래에셋 등 모든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인 11만 7,273원을 훨씬 웃돌아 평균 목표 주가보다 24%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돌아왔고 주말도 잘 보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파월 의장 발언,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해서 이번 주 전략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저 개인적으로 일단 금리 인하가 일단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많이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방금 말씀하셨듯이 연준 이사의 어떤 발언이란지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PC 물가지수 결국 이런 것들이 금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증시 어떤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활발하게 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그 맥락을 봤을 때는 증시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이전 일이긴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이후에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장세는 앞으로도 아마 공매도가 제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한지 그리고 삼성 같은 반도체가 어쨌든 주도주로 나서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증시 어떤 그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연율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 주가 아닐까 싶고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발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흔들렸다가 금요일에 조금 회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걱정을 씻겼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건 너무 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뭐 노무라를 중심으로 반박 리포트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 6만 원 이하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건스탠리 어떤 리포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 없는데 그 리포트를 시작해서 하락이 시작이 되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리포트가 나오냐 이건 달리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반도체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반도체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8만 원대에서 어쨌든 하락이 진행된 상황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간들 속에서 나온 리포트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일정 부분 많이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 뿐이지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모건스탠리에서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시장이 견조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HBM의 어떤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숫자가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반등은 쉽지가 않겠지만은 모건스탠리 어떤 보고서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라도 6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혹시라도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 충분히 싼 구간에 진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봐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응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손절을 많이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팔면 바닥. 적어도 있을 수는 아니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손절 놓친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2차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대응을 하다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내가 팔면 바닥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매도보다는 조금 버티는 게 맞다라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버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중간에 이제 6만 원 이탈하면 저가 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6만 3천 원인데 지금 PBR 보니까 1.15배, 1.1배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럼 네네. 지금 구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6만 원 이하까지 좀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분이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기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봐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안 샀어요. 안 샀는데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더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6만 원까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인데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예를 들을게요. 아이폰 16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50만 원인데 이게 뭐 직원 할인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만약에 150만 원 사신다. 그러면 저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게 기분 좋은 저가 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6만 원 이탈하던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던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어쨌든 기분 좋은 어떤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주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모건 스탠리발 리포트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좀 흔들렸다가 금요일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삼성전자는 6만 3천 원에 금요일날 종가 형성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PBR은 1.15배고요. SK하이닉스 PBR은 지금 1.8배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나 EPS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리, 프랑스 쪽에서 일단 관련해서 마이크론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코멘트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3일 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먼저 지난 거래 우리 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늦게나마 반영이 됐지만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이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바로 2,600선으로 올라갔지만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2,60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했지만 이렇게 750선 앞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현재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 자체는 다소 크지만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2,6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0.12% 상승하면서 2,596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0.12% 상승하면서 750선을 목전에 두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에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온 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현재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던 게 바로 모건스탠리 쪽이었는데요. 모건스탠리가 ASML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반도체 업황에 지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지만 삼성전자 현재 호재도 하나 존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에 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그 소식이 현재 주가에는 반영이 크게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0.79% 내려가면서 개장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0.45% 떨어진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의 이 매도 리포트를 냈었던 이 모건스탠리에 대해서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게 이제 선행 매매가 아닌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향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CDMO 성장세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 수혜가 좀 더 기대가 된다. 더불어서 이중항체와 더불어서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 이쪽 부분의 시장 개화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는 조금 더 큰 폭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19% 올라간 채로 이제 106만 2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6% 내려간 채로 2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충돌 평가를 했는데 최고 등급을 받은 차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주가는 파란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코스닥 시장은 모두 다 빨간불 들어온 채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빌과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두 종목에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세 종목에는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채로 이제 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알테오젠 키트로다 SC 임상 3상이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결과 발표는 연내 혹은 내년 초에
함께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0.96%, 1%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면서 35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현재 0.87%, 0.7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2%대 하락한 영향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FDA에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3.57%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10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0.76% 올라가면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뜨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어느 정도 반반의 이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자기술 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48% 아직까지 하락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0.48% 떨어지면서 62,6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현재 0.06% 떨어지면서 157,1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YC 같은 경우에는 1%대 조금 더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1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게 바로 중동 전쟁에 좀 더 심화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도 현재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앙첨단 소재 같은 거는 2.41%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일단은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할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3.46%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한번 의료기술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유한양행 쪽인 것 같은데요.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이 HIV에 있어서 치료제 원료의 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0.69% 올라가면서 지금 초록불, 지금 상승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5.57%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 열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1.71%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47%로 좀 크게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0.91% 올라오고 있고요. 펩트로는 1.86%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더불어서 기준금리 인하 이슈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던 업종인데 오늘은 좀 개별주 위주 이슈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그 수가 어느 정도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업종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73% 아직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0.19%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 거래일에 방산주 주가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현대로템도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상승폭 다 반납한 채로 오히려 1%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선주도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전선주 강한 상승세 나타났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0.34% 떨어졌지만 반면에 재룡전기는 3.69%나 큰 폭의 상승폭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0.15% 떨어지고 있고요. 두산마켓도 0.35%, LS 일렉트릭은 반면에 0.72%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틸리티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쪽 살펴보자면 일단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6.61%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1.77% 낙폭을 그리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뒤에 열릴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회의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들은 이제 금융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도 마찬가지로 혼조세 양상을 크게 띠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1.98% 오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게 KB금융지주죠. 1.2%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0.9%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14%, 보험주도 지금 0.7%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0.58%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쪽에서는 보험과 지주사 모두 다 지금 좀 혼조세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 배달 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운주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 간의 격돌로 인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질 것이다, 그 전쟁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0.85% 현재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1.3% 하락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0.5% 현재 상승하면서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에서도 움직인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봤을 때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양시장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거의 차이 없이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좀 덜어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같이 매도 우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움직이는 쪽 원전 쪽 보이고 있습니다. 콘스털레이션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측에 20년 동안 전력 독점으로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쪽 보면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을 외국인이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알테오젠은 특히나 오늘 또 기준으로 봤을 때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결과는 연내 혹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마일스톤은 내년 상반기에 품목 허가가 난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을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삼바도 자리 잘 지키면서 지금 대장 형님이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이걸 일단은 챙기고 가야 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즐겨도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즐겨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 요 개장에서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아니죠. 외계인이 침공하는 이슈 정도였던 강력한 이슈가 아니라면은 그죠. 하반기 미국 대선이 계속 테마를 주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테마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바이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11월 달 대선 전후까지는 바이오 그냥 계속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올 연초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반도체 계속 기본적으로 좀 나왔었잖아요. 지금 7, 8, 9, 이제 10월 달 들어가거든요. 이제 4, 5개월 정도 상승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뭐 수익 실현을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 대선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했다라면은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움직이는 것들은 제가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요. 계속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승을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주도 섹터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는 상반기 초 같은 경우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다면 하반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바이오가 주도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에 대한 의심은 하실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순환매에서 새롭게 다른 쉬었던 섹터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시장 중심에는 지금 이제 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테마 움직이는 것 중에 상단에 지금 전고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은비앵커가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기가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소형 전고체를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지 의미를 좀 둬도 되는지 아니면 소형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안 둬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항상 작은 거에서 출발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이제도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작은 거에서 중대형까지 확장이 됐던 것처럼 뭐 전고체 배터리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뭐 원준이란지 이수스페셜티란지 한노화성인지 레몬 같은 종목들이 뭐 그래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기에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나왔던 소식이 전해지게 됐다는 것들이 2차 전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로봇 쪽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핏이라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작은 초소형 로봇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 결국 그 로봇을 운영하는 에너지 원천은 뭐가 될까요? 결국 2차 전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큰 대형 배터리보다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다 안전성까지 더해진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에 장착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일단은 1차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1차 순환매여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보시고 시간차를 두고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어디에 장착이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그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1차 순환매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강세를 보이겠지만 2차 순환매 같은 경우는 로봇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을 구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로봇주를 한번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대형으로 가기 위한 시작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보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선을 좀 옮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로봇 추천해 주셨으니까 로봇주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보합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쪽이 좀 빠지면서 제약 바이오가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전 거래일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 옵션 만기, 선물 옵션의 만기 일자 세만여의 날을 잘 소화를 했는데 일단 뭐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름 좀 잘 선방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오늘 시초에 우리 증시 약간의 아직 뭐 방향성들 뭐 비컷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명쾌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뭐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가 아직까진 정확하게 수급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초의 어떤 흐름들 대비해서는 오늘 완만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수급 반영에 따라서 이 개별 종목, 특히나 이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구간 안에서 개별 섹터 내지는 뭐 수급에 관련된 단기 수급 이슈에 관련된 부각으로 인해서 저는 선별적인 어떤 개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9월 말을 기점으로 보면 이제 3분기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는 이제부터는 개별주가 아닌 실적이 증명해주고 실적이 보장하는 그런 종목들의 조정 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 좀 보이기 때문에
상반기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보여줬던 종목들, 특히나 실적의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이 좀 큰 그런 섹터들이죠.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화장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3분기 실적 피크에 하는 우려감들은 좀 있지만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최근 뭐 8월 장세에서 9월 초까지 좀 넘어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조정폭들이 그런 이 실적 종목들의 어떤 조정은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젠 본격적으로 또 어닝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서 숫자가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 쪽도 상단에 있고 화장품주도 나름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대표님 내일은 밸류업 지수 공개되고 30일에는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주가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들이 많긴 한데 발표 전후로 해서 전략을 좀 세우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 도입 부분을 단기적인 수급 기대 요인으로 너무 기대치가 좀 높아졌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좀 많이 대입해서 비교를 해요. 일본이 도입을 했고 이 효과가 단기에 좀 나타내졌던 어떤 측면들보다는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관련된 성과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밸류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과도기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15%에서 한 20% 정도 단기 조정을 좀 받았던 이력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우리 증시의 흐름과 좀 비슷하지 않나. 초기에 발표 기대감들이 반영됐고 이후에 현재 우리가 좀 관련 종목들이 단기 좀 조정을 좀 받은 이슈가 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됐던 측면들을 보면 향후에는 40에서 한 50% 정도에 대한 평균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이력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효과들이 뭐 단기에 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수익 지표가 확대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는 기업이 배당 성향을 올리거나 오히려 자사주의 매입 소각을 오히려 좀 더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은 전반적인 총 주주 환원율이 연도별로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뭐 우리가 기업 밸류업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실적이 또 증명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야 오히려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목들이 더 커진다는 점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대감들은 단순하게 과거에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배당이 확대된 기대감 이 부분을 좀 넘어서서 총 주주 환원율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뭐 ETF 뭐 지수 뭐 추정 어떤 수급도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보다는 중장기 성과로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기업별로 프로그램 여기 관련된 어떤 지수 편입 기대감들 높은 종목들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호흡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효성중공업, 삼양식품, 흥하해운, 후성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흥하해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1.8% 상승한 2,220원이고 지금 우리가 해운주를 좀 바라볼 때 항상 제가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해운주의 경우에는 해상 운임이 과연 그 기조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작년 뭐 상반기에 우리가 올해 1분기부터 2분기까지 넘어왔던 흐름들을 좀 봤을 때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됐거나 뭐 미국의 항구가 일시적으로 좀 폐쇄가 됐다든가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아직 우리가 실적에서 확인했던 측면들은 과연 이 부분이 수혜로 좀 작용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좀 크지 않나라 좀 보이고 일단 1분기부터 계속해서 부각됐던 중동발 리스크에 대한 부각은 오히려 해상운임이 상승할 수 있고 일시적인 해상 봉쇄가 좀 장기화가 된다면 오히려 해운주의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그런 부분을 좀 따라와주진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은 주의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BDI 운임지수와 연동폭들이 굉장히 좀 큰데 최근에 BDI 운임지수가 2,000포인트를 좀 하회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 기조를 보면 다시금 2,000포인트를 좀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운임이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이
수익 지표에 좀 연동돼서 오히려 수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라면 접근을 해봐도 좋겠지만 아직은 이런 체크포인트들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헤즈볼라와 관련된 리스크, 오늘 뭐 중동발 리스크가 다시금 좀 재점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은 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비중보다는 저는 굉장히 좀 적은 비중만 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적은 비중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SCFI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고 나서 흐름 좀 어떻게 되는지 수치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모백스, HLB 테라퓨틱스, 필에너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이패밀리 SC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좀 볼 텐데요. 일단 지금 4%대 좀 상승을 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전고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원준이라든가 한농화성, 그다음에 이소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종목들 오늘 13%, 10%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2차 전지의 캐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포비와 관련된 대책 부분, 그래서 뭐 중장기 로드맵에 관련돼서 이번 달 안으로 좀 발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수급을 좀 더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대량 상용화는 빠르면 저는 뭐 2027년도 이 부분도 일부라고 좀 봐요. 보편적인 상용화는 한 2030년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선점에서는 지금 현재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대량 양산은 소재사의 실적을 충분하게 좀 개선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선행지표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구현이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사실상 뭐 전기차 포비아의 이 대안은 사실상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좀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전고체 2차 전지 뭐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 고도화 측면에서 전고체 배터리는 당연히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계속해서 해당 기술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이슈가 부각될 때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금 쉬어가는 구간에 재매수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 좀 보고요. 다만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어떤 소재 기대감을 좀 갖고 가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삼성 SDI처럼 셋업체이면서 오히려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술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이 순환적인 선별적인 어떤 모멘텀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뉴스는 일단 연료로서 계속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정 시에 매수하고 이슈가 나와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좀 차익을 실현하면서 가셔야 된다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원준이 주도를 하면서 상한가에 현재는 묶여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상위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테마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앞서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닝 시즌이 곧 시작될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잘 찍혀서 나올 수 있는 쪽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또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시고요. 전고체 배터리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뜨기 시작을 했고 일단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성 전기 쪽에서 소형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갤럭시 링이나 워치 그리고 버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원준이 주도를 하면서 일단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원전 테마도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019년에 폐쇄가 됐었던 스리마일 섬의 원전이 재가동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2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장 안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 우리가 좀 확인을 했죠. 여기는 실적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성과로 좀 증명됐던 흐름들, 그리고 우리가 7월과 8월의 이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을 통해서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도 굉장히 좀 높아진 것이 좀 사실이지 않나는 좀 보겠습니다. 7월의 화장품 수출 실적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8월의 경우에는 21%가 좀 증가됐고요. 최근 발표된 데이터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34%.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증가가 됐지만 전월 대비해서 6월 대비 7월이 증가했고 7월 대비 8월이 증가했고 9월 기준에서도 역시나 8월 대비 증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었다는 부분들. 일부분에 관련된 실적 피크에 관련된 우려감들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수출 기조는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증가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북미 시장의 공급량이 좀 증가가 됐는데 7월 기점으로 좀 보면 전체 수출 비중이 중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좀 진행이 좀 되었지만 7월 기점으로 보면 북미 시장이 중국을 제치고 좀 1위 국으로 좀 올라섰던 부분들, 이 부분은 향후에 중국향 의존도를 굉장히 좀 낮추면서 오히려 북미 시장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신흥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관련된 진출 속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던 흐름들이 수출 실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성과로 좀 증명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고, 전반적인 상황들 보면 단기 기간에서 뭐 3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오히려 10월, 11월 달에 계절적인 어떤 성수기 요인, 특별한 어떤 쇼핑 이벤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보고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0월 7일과 8일로 일정이 좀 확정이 좀 됐어요. 이 부분과 11월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행사들을 좀 기점으로 보면 북미 시장의 안정적인 수출 기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판매량들이 일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3분기 실적과 오히려 4분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할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해서 화장품이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개별적인 어떤 이 기초 화장품 라인이라든가 뭐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어떤 비중들은 조금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인디 브랜드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인디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들 공급량이 무한으로 계속해서 공급될 수는 없는 부분들. 일정 기간에서 실적의 피크에 관련된 리스크도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인디 브랜드사보다는 화장품,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ODM사 그리고 쇼핑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실리콘투 같은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수익 지표를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화장품 쪽은 워낙 숫자가 잘 찍히는 곳이긴 합니다만 워낙 눈높이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볼 때도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ODM사라고 하면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다음에 뭐 한 전체적으로는 중소형 ODM사까지 다 포함을 할 텐데 3대 ODM사라고 하면 저는 CNC 인터내셔널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었던 포인트, 2분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실적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는 실적을 제출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대치를 좀 더 하회했던 평가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미끄러졌었고, 최근에 어떤 실적 기조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영향들 때문에 다른 화장품 섹터에 비해서 단기 조정폭들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보면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증설 공장이 가동됩니다. 그럼 여기서 립 제품이 전체 1억 개의 수량을 좀 제조를 했다면 1억 8천만 개에서 한 1억 9천만 개 정도에 대한 캐파가 거의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도 상반기 증설 투자 효과를 좀 감안을 해보면 현재 캐펙스 기준에서는 뭐 한 40에서 50% 정도의 실적 확장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들. 전량 공급 비중도 북미 시장들에 대한 파이가 좀 크기 때문에 다소 2분기 실적 기대치가 좀 하회를 했지만 3분기부터 전 실적의 확장성 그리고 4분기가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해보면 저는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충분히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표님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 비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 비중이 좀 높은 쪽 종목들이 좀 좋았고 LG 쪽은 또 중국 쪽 비중이 너무 높았을 때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 비중이 좀 낮은 쪽에서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기대 요인들이 많이 반영돼서 지금도 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구간처럼 좀 보여지는 종목들.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주가 폭은 굉장히 좀 높아 보이는 효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LG생활건강 같은 우리가 화장품 빅도 중국향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서 상반기 오히려 실적 훼손폭들도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종목들이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북미 시장이라든가 신흥국에 관련된 어떤 이 시장 공략들이 좀 더 본격화됐던 그런 효과들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 기조로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접근을 좀 해본다면 아까 같이 원픽 같은 경우는 CNC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분기 중국향에 관련된 어떤 적자 폭들이 굉장히 좀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7월과 8월의 수출 데이터를 좀 확인해봤을 때는 중국의 시장의 좀 회복 속도는 아직까지 더디는 흐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다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얼마만큼 줄이고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소위 말하는 어닝 미스가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3분기에는 그래도 기저효과로 인해서 기대 요인들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비중을 줄여가는 포인트도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은 워낙 좀 못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기저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포인트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원전 관련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개장한 후에도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2019년에 폐쇄되었던 미국의 스리마일 섬 원전이 재가동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스리마일 섬 안에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지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마이크로소프트랑 20년 동안 이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미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훈풍은 타고 지금 우리 시장까지도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3%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4.4%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닫혀 있었던 신한울 3, 4호기 재가동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탈원전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던 한국석유 함께 보실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가자지구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시간 외에서 해운주, 정유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개장한 이후에는 정유보다는 해운주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석유는 정유주 중에서도 차트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고 실적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주셨고요. 오늘은 1.5% 조정 보이면서 17,9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2만 원이고 손절가가 17,000원이니까요.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영인 대표와 함께 화장품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어닝 시즌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숫자가 잘 찍힐 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9월의 잠정 수출이 YOY 대비해서 3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MOM 대비해서 6월보다 7월이, 7월보다 8월이, 그리고 8월보다 9월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 흐름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3.5%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 주셨던 CNC 인터내셔널이 4.6% 보이면서 일단 이 중에서는 가장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는 실리콘2 0.54% 강보합 수준에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오른 1,33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상승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화장품 살펴봤고요. 북미양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전망이고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 세 종목 제시해줬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